오래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 말이 참 답답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막상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너무 막막하죠. 이게 지나가긴 뭘 지나가나, 나는 여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싶기도 하죠. 근데 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느낀 게, 이 말은 곧 괜찮아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지금의 너의 모습이 너의 전부를 뜻하는 건 아니다 라는 그 정도의 말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비참할 때도 있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라면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별들이 밤에는 아름답게 반짝이고요.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도 어느새 화사하게 꽃이 만발합니다. 힘든 시간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늘 변화를 맞이하겠지만, 내 스스로의 가치는 시간이나 장소, 환경이 정해주는 게 아닌 자기 스스로가 알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계절이,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면 꼭 한번 그렇게 자신을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그렇게 오늘까지도 버텨내고 존재하고 살아내고 있는 지금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무철한 밤 세 번째 밤, 강도원입니다. 첫 번째 밤은 약간 긴장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밤엔 사연 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보여드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본 모습을 편안하게 보여드린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처럼 청취자분들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잠들기 전까지 느슨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 조회수가 더 적었습니다. 사연이 하나도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번 주도 사연이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사연 정성스럽게 읽어보면서 같이 시간 보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아웃소싱에서 정직원까지. 안녕하세요 도우님. 저는 96년생, 올해 31살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고향에 내려왔고 작은 회사의 제조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다른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번 직장이 좀 달랐습니다. 저희 라인 조장이 성격이 무척 까칠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과장님이나 차장님에게도 그럴 정도라 다들 그 사람을 피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이제 이직도 쉽지 않으니까 사정이 있겠지 하며 최대한 원만하게 지내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4월 말에 잔업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제가 상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장이 갑자기 부품을 던져 저를 맞췄습니다.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맞은 건 처음이라 큰 충격을 받았는데 끝내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과장님께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고요. 과장님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연휴 끝나고 사무실과 얘기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연휴 동안 가해자에게서 전화와 카톡이 여러 번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차를 하루 더 내고 출근했는데 아침 회의에서 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맞고 살았다. 이런 일은 별거 아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회사는 제 퇴사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5월 1일부로 처음 정직원이 됐는데 며칠 만에 이런 일을 겪고 비참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잘 다니고 있고요. 너무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어디에도 못 풀어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아이고, 네. 우리 청취자님 어떡합니까? 진짜 억울하셨겠어요. 31살. 건강이 안 좋아서 고향까지 내려오신 건데 그 결정 자체도 이미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몸 추스르려고 내려온 마당에 욕먹고 부품에 맞고 사과도 못 받으셨고 정직원이 되기까지 정말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결국 그 공간을 떠나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본인이 됐다는 거. 이거는 청취자분이 예민했다거나 유난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아휴, 경고도 없이 사람한테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거는 성격이 까칠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걸 당하고 충격받은 게 어떻게 과한 반응입니까?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상한 거죠. 청취자분이 받은 충격은 지극히 정상이고 정말 일반적인 사고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냥 맞고 살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내가 잘못된 건가 세상이 잘못된 건가 멍해지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회사가 다 있습니까? 그건 위로도 조언도 아니고 본인들이 외면하기 편한 쪽으로 한 말이죠. 그 무심한 말의 무게가 청취자분한테는 얼마나 컸을지 눈앞이 정말 캄캄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감도 안 올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가. 우리 청취자분이 회사를 못 버틴 게 아니라 회사가 청취자분을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절대 헷갈리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5월 1일에 처음 정직원이 되셨는데 그 며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을지 참 그 기분이 어떠셨을지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시작도 못 해보고 비참하게 끝난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신 거 그거는 도망친 게 아니라 본인을 잘 지켜낸 일인 것 같아요.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걸 알면서 버티는 건 용기도 끈기도 아닙니다. 여기는 날 안 지켜주는구나. 오래 다닐 만한 회사가 못 되는구나. 하루라도 일찍 알아채서 발을 뺀 것. 그게 더 단단하고 현명한 선택이죠. 당장 오늘 억울한 거 다 풀려고 하진 마시고요. 이거 하루아침에 못 풉니다. 대신에 오늘은 딱 하나만 인정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회사가 정말 이상한 단체였다. 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음이 어디 풀 데가 없다인 건 아는데 이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혼자 삭히지 마시고 노용고동부 상담전화 1350 국번 없이 1350 무료입니다. 한번 통화라도 해보세요. 참고 살 필요가 없죠. 청취자분이 정말 억울할 만했고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우리 청취자분이 받으신 상처에 비할 순 없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조금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이 집단이나 환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다수가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십상이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받고 그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 아무도 보호해주지를 않았어요. 아직 젊으신 나이인데 상처가 꽤 컸을 거라고 보거든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 아직 충분히 젊으시고 세상이 생각보다 넓고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은 많은 세상이란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층 더 단단해지시고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고 다시 용기 내셔서 힘차게 사회활동 하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지금부터 애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혼자 여행이라도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몸도 아직 안 좋으신데 마음의 상처까지 생기셨기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어디 마음 가는 곳으로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점에 가서 눈에 띄는 문구가 적힌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할 만한 책이다 싶은 책 몇 권 챙기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사색도 좀 즐기시면서 며칠 그렇게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본인 경험을 토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고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처럼 이런 경험이 많아지셔서 혹시라도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으로 변할까봐 제일 걱정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충분히 쉬시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 살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용기와 노력은 필요해요. 더 밝고 더 따뜻한 세상은 스스로 만드시는 거니까 부디 힘내시고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때 또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사연을 듣다 보면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저런 경험들로 사람이 성장하고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지만 겪지 않을 수 있다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세상이 아직 좀 살만하고 따뜻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경험시켜줘야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그런 책임이 느껴지는 울림이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고 혹은 전혀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 최근 제 근황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 50견이 왔어요. 벌써 이게 5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낫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바빠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여지니까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옷도 혼자 입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 와중에 컨텐츠 찍고 요리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없을 때는 다른 불만들이 참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픈 동안에는 정말 통증만 없으면 정말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아침에 날씨가 좋으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이 건강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컨디션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도 참 다행인데 그런 일상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훨씬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루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이런 점은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달 이상 3달 정도 요리 컨텐츠 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댓글 반응도 감사하게도 너무 좋았고 계속 해달라, 너무 재밌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 그렇게 큰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 쉬지 않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계속 요새 조회수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 꾸준히 쌓으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라는 기대와는 달리 좀 허망한,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살면서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전이, 이 노력이, 이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공포심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누구나 다 잘 되고 싶겠죠.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맞고 싶겠고, 하지만 요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조금 더 과정을 즐기고 과정에 충실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새 조회수가 좋지 않지만 비교적 크게 실망하지 않고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실패의 경험 없이 계속 성공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오만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목표를 세운 것 중에 실패한 일이 없다. 나는 어떤 도전이든 성공했다.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너무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한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중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좀 넘어지고 실패해도 참 감사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하루하루 열심히 해봐야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친구가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이런저런 일로 참 고마웠다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던 작은 배려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고마울까 싶었는데 이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 작은 배려도 알아준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만 잘 할 수 있어도 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고마운 일인데 전혀 고마움을 못 느낀다거나,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일인데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정말 미안할 일인데 미안함을 못 느낀다거나,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는 일인데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꽤나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참 고마웠는데 내가 표현을 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먼저 용기 내서 한번 연락 드려보세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혹은 미안할 일인데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말 해주시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하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대인관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말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엔 짧은 사연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원님. 저는 대구에 사는 32살 바리스타입니다. 우연히 도원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당뇨를 앓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이겨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식단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당뇨 환자라서요. 저도 꼭 이겨내고 싶습니다. 대구의 바리스타님, 이겨내고 싶다. 느낌표 3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젊은 나이에도 당뇨가 오는 분들이 요새는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 식습관이 바뀐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당뇨가 와버렸네요. 그래도 이겨내고 싶다는 의지 칭찬드립니다. 이겨내야죠, 우리. 같은 당뇨인으로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식단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마음은 너무 알겠어요. 제 입으로 이거 이렇게 해 드세요 하고 식단을 말씀드리는 건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당뇨는 사람마다 진짜 다 다른 병이잖아요. 1형이냐 2형이냐, 약을 쓰느냐, 인슐린을 쓰느냐, 지금 수치가 어떤지, 다른 데가 같이 안 좋은지 그런 조건이 다 다른데 제 몸에서 통한 방식이 우리 바리스타님 몸에서도 맞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이나 라디오에서 누가 했다는 식단 혹은 제가 했다는 거 포함해서요. 그거 따라 하지 마시고 바리스타님 주치의 선생님이랑 같이 짜셔야 돼요. 좀 허무한 답변 같을 수는 있는데 당뇨는 내 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 몸에 맞게. 그리고 꾸준히 고쳐가는 병이더라고요. 그리고 당뇨는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당뇨가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건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몸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 검사도 더 자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앞으로 꾸준하게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 된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님이 커피 내리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매일 같은 걸 정성껏 반복하는 일이라 이 당뇨 관리도 비슷해요. 대단한 결심은 필요 없고 지루한 꾸준함이 관건입니다. 바리스타님이 이미 잘하시는 거니까 큰 계획 세우지 마시고 내일 병원 한번 예약하자. 딱 거기까지만 하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당뇨 많이 좋아지면 또 사연 보내주세요.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한마디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편하게 메일 주시면 됩니다. 길어도 좋고 딱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고요. 언제든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째 밤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산 건지 잘못 산 건지 실수한 건 없는지 걱정이 많을 수도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끝까지 안 놓고 여기까지 온 거,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장 제일 큰 일입니다. 잘했어요. 불 끄시고 내일 일은 내일의 우리한테 맡기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무철한 밤 강도원이었습니다. 잘 자요.